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3부에서 이어가 보죠. 이 시간이 항상 짧아요. 이 과연 여야 국정감사 이 대치정국 파행국감 혹은 반쪽국감 이렇게 참 불명예스럽게 불리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좀 이제 두 분 의견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 국장님. 네. 아까 이강윤 의원께서 네. 이 해임 건의안 처리 관련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문제 삼는다면 문제 삼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네. 그럼 결국은 이게 입장이 다른 건데 어떤 좀 해법이 있습니까? 정상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야죠. 일단 이정현 대표 최근 어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오늘 방송기자 토론에서요. 네. 정세균 의장이 사퇴하든지 내가 죽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올려놔서.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의 이제 어법이라는 것이 네. 그 메시지라는 것이 물론 그 어떤 결의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게 또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그 말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이정현 대표 그 현실화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사퇴할 때까지 단식한다는 부분이.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네. 현재 국회 법상 그럼 정세균 의장의 사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이 국회법 19조인데요. 거기 보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서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이 사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국회 아닙니까? 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임이라는 부분은 뭐 본인이 정말 사임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뭐 그것도 법적인 요건과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럼 이정현 대표가 언제까지 단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정현 대표의 그런 어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게 물론 국정감사와 단식을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지금 북한 핵 문제, 네. 경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진, 오늘 또 지진 3.1 그랬죠. 여진 났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비상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그런데 파업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런 문제로 단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으로서도 오늘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헌법이나 국회법 관련해서 아무런 어떤 위반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사과할 해명할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국회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총 책임을 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고 그 부분을 빨리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게 어떤 뭐 사과라든지 이런 것이 사과하면 뭐 위신이 깎이고 너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필요하면 또 사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네. 보기에도 깔끔한 것이고 또 이제 정세균 의장 이번에 해임 건의안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뭐 그건 판단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네. 어쨌건 그런 소지들을 좀 이렇게 제공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정세균 의장도 빨리 풀고 이걸 좀 정상화하는 쪽으로 양쪽이 그렇게 물러서서 가야 되지 않나. 물러서야 그런 생각이 한다. 정세균 의장의 역할도 있어야 되겠죠? 정 의장이 사과를 하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하면 당일 정 의장의 의사 진행이 불법이었다. 절차를 잘못 어긴 것이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건데 네. 현재 정 의장이 국회법을 어겼다는 명확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없거든요. 네. 팩스를 협의로 보느냐 마느냐 가지고는 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양측이 기싸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정치적으로는 또 조금 멀리 보면 내년 대선까지도. 그렇죠. 이정현 대표가 오늘 단식 중에도 관클럽에 가가지고 뭐 물러날 때까지 나는 밥 안 먹겠다 그러는데 스스로 출구를 막아버린
자승자박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단언해버리면 네. 결연한 의지 전달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걸 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정세균 의장이 긴박한 시간에 팩스로 뭘 보냈다는 것이 충분한 협의. 우리가 정말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히 얘기하자고 했던 나의 개원사에도 들어있던 귀절에 비하면 미흡한 감이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다. 국회 사무처에도 엄명을 내려서 시간은 촉박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는 내가 의장으로서 일단 네. 좀 그렇다. 이제 들어오자. 뭐 이 정도로 해야지. 사과라는 것은 특히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개인 정세균의 사과가 아니라 국회의장의 사과고 네. 업무에 관한 사과일 때는 바로 적법성, 절차 여부의 시비로 이 불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과를 고집하다가는 더 안 풀릴 것 같다. 네. 이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신 표현 아주 좋은데요. 이거 좀 의장실에서 듣고 잘 다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새누리당이 받아주느냐 문제가 있겠죠. 있죠.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노회찬 의원 인터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인용을 하면 이렇게 야당의 일반적인 시각일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정감사장으로 나가면 여당 의원들이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곤란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국감 자체를 좀 방해하는 방어를 위한 전략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라는 또 야당의 시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부 있다. 네, 그럼요. 실제로 뭐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정감사에 갔을 때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는 그런 야당 의원들의 공세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특별히 할 얘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하나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게 어떤 정부가 지진 같은 경우도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가 나올 거고 또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어떤 그 최순실 씨 관련된 얘기가 네.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결코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그런 부분만 보면은 그런데 이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좀 불리하다고 해서 국정감사 자체를 보이콧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새누리당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너무 이제 하나의 정치적인 시각에서만 본 거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김영호 그 국방위원장도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국정감사라는 게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으로는 어쨌든 국정감사에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서청원 의원도 네. 그 좀 강한 강성 발언을 하긴 했지만 전제를 깔은 게 국정감사에 우리가 복귀 해야 하지만 이런 전제가 있었어요. 복귀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복귀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하는데 지금 이건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 아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갑자기 너무 급변을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정치는 타이밍인데 하지만 국정감사에는 복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엄청나게 강성으로 새누리당이 돌아선 것 같지만 네. 이 흐름이 그렇게 며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은 내일 모레가 지나면요 10월이에요. 이제 달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저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국감을 보이콧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국감은 복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복귀하는 게 옳다.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가요 원래 야당이 공격을 해요. 공격 포인트를 따는 쪽이고 집권 여당, 정부와 여당은 또 막는 쪽이에요. 수성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측면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이게 네. 공격을 잘하면 정말 그렇게 제대로 열렸는데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공격을 못했다. 네.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야당이 능력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도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안 들어온다라는 것은 거기 엄청난 것을 밝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건데 네. 사실은 뭐 그 양날의 칼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국감장에 지금 이정현 대표가 없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방송기자 클럽 토론에서
오히려 언론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해서 800억이 갑자기 이렇게 단시간에 모인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정현 대표가 한 말이 세월호 때는 900억도 금세 모였는데 뭐가 이상하냐 그랬어요. 비유를 참 잘못했어요. 네. 하더라도. 그게 아마 말이 많으면 말 실수가 꼭 뒤따르는 법인데 오늘 굉장히 달변으로 답변을 했죠. 말은 평소 의식의 반영이다. 그런 언어학자, 언어철학자의 얘기도 있죠. 새누리 참사 때는 전 국민적 슬픔과 공분과 세월호 참사. 안타까움이 네네. 그냥 자발적으로 그나마 너무 미안해서 네. 살아있는 우리가 너무 욕되고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네. 돌아가신 분들에게 미안해서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경련을 통해서 어느 기업은 얼마쯤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30여 개 기업이 네, 할당한 흔적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액수만 비슷하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정현 대표가 굉장히 큰 실수를 네. 한 거고 실수라기보다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는 이게 오늘 뭐 보니까 그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입학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왔던데 의혹이 나왔죠. 사실 그 부분은 여권 입장에서도 물론 그렇게 판단은 안 하겠지만 저는 내년까지도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털어야 될 시기에 터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거는 이제 여당을 위해서도 또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요. 그렇습니다. 자, 시간은 뭐 한 5분 남았습니다만 오늘 요거 꼭 여쭤봐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인데 9월 28일 참 말도 많고 이 과정에 논란도 많았던 김영란법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위원님, 네. 오늘 저녁 누구랑 드세요? 어떤 후배랑 사적인 후배랑 먹기로 했어요. 업무 관련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얼마짜리 드세요? 자, 이제 이런 시기가 됐어요. 오늘 굉장히 뭐 혼란이라는 쪽도 있고 네. 또 이 법을 좀 지지하는 쪽은 아니 내 밥은 내 돈 내고 먹자는 건데 이렇게 하는 쪽도 있는데 그 좀 취지 의미 어떻게 개인적으로 느끼세요? 그냥 통상 김영란법 하는데 이 법을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 대법관이 얼마 전에 그랬죠. 뭐 방송에 나와서 제발 김영란법이라고 하지 말아달라. 네네. 부정청탁 방지법이라고 해달라 했던 건데 김 대법관이 최초에 제안했을 때에 비해서는 법이 상당 부분 바뀌어져 있어요. 이해 충돌이 빠졌죠. 네, 이제 닉네임에 익숙하다고 치고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로 접어든 건 맞고요. 네. 벌써 지금 한 추석 지난 지가 한 열흘 조금 넘었죠? 그렇죠. 보름 가까이 된. 네. 올 추석부터 의원실에 그 선물 아주 한산해졌다고 해요. 네. 저는 그거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치페이 같은 거 일부러라도 벌써 시작했다 그러고. 이 법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특히 기득권층, 가진 자들, 업무, 먹이 사슬로 가불관계니 뭐니 해서 엉켜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서클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끼리만 더 많은 정보와 재산과 뭐 이런 것들이 향유 공유되는 그리고 증식되는 이런 사회 구조, 경제적 체질 개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야 할 길에 가는 네. 의미 있는 역사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치고요. 단지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문제. 그다음에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네. 저한테 재미삼아 물으셨지만 네. 애매한 조항들 그렇죠. 그랬을 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히 정리가 좀 돼가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권익위원회 소관 네. 부처니까 네. 국회에서도 이런 걸 수합을 해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고칠 건 시행령으로 반영하고 그거보다 좀 상위 부분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건 고치자. 네. 다만 이 법이 부정청탁을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뭐 몇만 원짜리 밥을 먹느냐 이거 아닌데 네, 네. 자꾸 희화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 취지로 좀 갔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지적하셨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반드시 넣어야만이 네, 향후에. 이 법이 생산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 자칫 안 그러면 희화화되면서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음성적으로 편법적으로 뭘 뒤로 주고받고 하는 거. 그것은 아마 몇 개월 하다 보면은 자연히 취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속칭 김영란법 이렇게 이제 많이 불리는데요. 이 김영란 이 전 대법관의 이 바램과는 역행하는 추세인데 이젠 식당에서도 영란 세트 이런 메뉴도
뉴스들이 이제 올라오는데요. 이게 전 오늘 밥 먹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사는데 예. 정가와 관가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소 국장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도 밥 지금 먹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도 지금 밥 먹자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요? 그거 아닙니까? 밥 안 먹으려고? 다른 좀 고결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옛 선현들이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네. 얼마 전에 그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저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청탁을 하지도 말고, 네. 청탁을 받지도 말고, 네. 뭔가 모호하면 각자 계산하면 된다. 이것이 네, 김영란법이다. 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맞다고 보고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때는 초기에 그 적응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어느 조직에 들어가도 그 조직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네.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기본 대상자가 400만 명에다가 연관 지으면 거의 온 국민이 다 그렇죠. 대상이 될 수 네. 있는 그렇게 큰 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 초기에는 많은 어떤 시행착오들도 좀 있고 이런 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가 네. 상당히 좀 깨끗한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선진 사회로 가는 하나의 또 중요한 어떤 바탕이 되지 않겠나. 네. 그런 기대를 좀 갖습니다. 두 분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 국민권익위뿐 아니라 지자체의 감사관실에 상담 전화가 폭주하는데 엄청나게 왔죠.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서 정리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원칙이 오늘 이렇더군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할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스페셜에서 저희도 공약을 하겠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방송 끝나고 늦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 돌아가면서 내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함께 식사를 할 때는 항상 n분의 1로 청취자 여러분께 공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킬 수 있는 공약인데 한 말씀만 하세요. 짧게 드리자면 지금 PD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만 원짜리 공약을 했습니다. 3만 원짜리 밥 5만 원 선물 10만 원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것만 강조되면은 이 법을 완전히 희화화시키는 것이고 맞아요. 내가 상대의 법인 카드로 삐까 번쩍한 곳에 가서 대접을 받아야 내 권위가 존중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바꾸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상황을 이어가 보죠.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소종섭 전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